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중앙공원을 아십니까? 약 13만 6천 평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20년 동안 근린공원으로 묶어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공원을 묶고 나서 20년 되는 해인 금년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에서 자동적으로 해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개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구역에서 해제는 시켜줘야 하고 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민간 사업 추진자에게 중앙근린공원을 개발해서 광주시에게 넘겨주면 광주시는 그 대신 그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 면적의 약 한 20%에서 30% 사이에 그런 면적을 아파트를 짓는 혜택을 주는 민간 공원 사업 추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2018년 2월 20일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시행자, 즉 우선 협상자를 공모하였고 2018년 6월에 총 1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광주시는 2018년 12월 14일에 동원개발과 태영건설이 함께 묶은 동원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동원개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공원공사 사업비를 공원 기준 사업비보다 최대 8배나 높은 2,595억 원을 썼는데요. 그 사업비를 공원 사업에 다 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공원은 자연 상태로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투입한다면 공원 전체를 사실상 훼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그 사업비를 모두 투입하게 될 경우 업자는 공원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고밀도, 고층화시켜서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주변 일대의 거주 환경을 필연적으로 악화시키게 마련이죠. 그래서 2019년 9월 30일에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 이 공사비 과다 부풀린 의혹이 있다며 크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과 주요 언론에서 계속 이 우선 협상자에 대한 선정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우선 협상자를 취소하지 않고 버티다가 2019년 6월 13일 광주시 의회의 시정질의에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신동원 광주시장은 공인된 외부 전문기관의 우선 협상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타당한지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증기관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아직 실시 설계 등 구체적 계획안이 나오지 않아서 검증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은 공원 조성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원 사업비를 최대 8배나 8배나 부풀렸고 공모 지침대로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했기 때문에 국가계약 법령을 위배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공모 기간 내에 세부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뒤늦게 지출하였으며 과다한 토목 공사로 심각한 산림훼손 우려가 있고 실제 공원 면적보다 조성 면적을 더 많게 허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식재 기준을 초과해서 과다한 수목 식재를 할 것이라고 부풀렸으며 공원 조성 사업비를 총 912억 원이나 과다 계산하였고 노무비를 46.6%나 과다 계산하는 등 전체적으로 공모 지침과 국가계약 법령에 불법하다고 그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증기관 2개 중에 1개 기관은 우선 협상자가 제출한 세부 내역이 없어서 검증조차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한 것은 제안 서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검증기관이 구체적으로 그 제안서나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였다면 신동원 강주시장은 의회에서 한 약속대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꾸물꾸물하지 말고 우선 협상자를 취소하고 이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광주시는 우선 협상자 취소를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선협상자와 계속해서 협상을 계속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광주시는 공원 조성비 과다 부풀린 의혹 등을 보도한 언론 등을 무시하고, 언론 보도를 무시하고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협상을 계속해서 강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모지침까지 입의하고 원가 계산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도 안 하고 공모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음에도 세부 내역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공모지침을 입의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업체는 심사하기 이전에 당연히 탈락시켰어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업체를 끝까지 감싸고 돌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선 협상자에서 차순위로 탈락한 대저건설 컨소시움이 있습니다. 광주시에 여러 차례 입법부당하게 선정된 우선 협상자를 취소시키고 정당하고 양심적으로 공모지침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차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저건설 컨소시움은 2019년 10월 2일 우리나라 민원 처리의 최종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출석 조사, 검증기관에 대한 조사, 전문가 등에 대한 그런 검토를 거쳐서 마침내 2020년 금년 2월 24일 광주시에 우선 협상자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의 판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협상자가 제출한 공원사업비는 공모지침과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작성되었고 공모기간 내 2018년 6월까지 예산 세부 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신청인이 검증 의혹을 제기하자 광주시가 뒤늦게 2018년 8월에야 제출받았던 것은 신청 서류 마감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는 공모지침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둘째로 공원 조성비는 우선 협상자가 평가 과정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주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자가 근린공원 조성 기준 단가보다 7, 8배 높게 책정하여 계량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은 이 평가 자체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세부 산출 내역조차 없이 과다하게 부풀린 사업비 2,595억 원을 검증할 방법조차 없으며 이러한 과다 사업비는 우선 협상자가 공모지침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과다하게 사업비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권익위는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제시된 수량과 계획이 불일치하다고 했는데 토목공사 내용이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나중에 세부 내역서와 상이하고 결국은 과다 공사 금액과 수량 공사 내용 등이 공모 지침대로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견적서를 제출받아 작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마지막 결론에서 이 민원 사업은 사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입니다. 공원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 체납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일정 면적의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더구나 이 민원 사업의 특성상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결정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임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터무니없이 높게 부풀린 공사비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결국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심의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서 우선 협상자와 같이 과다한 공원 조성비를 투입을 제한한 그런 제한자를 걸러내지 않을 경우 필요 이상의 원가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아파트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결국 공원에 난개발이 일어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권익위가 이렇게 시정 공고를 하면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91%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과하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이런 것은 당장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시는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법원에 우선협상자 취소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우선협상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며 광주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 이상한 결정이죠. 어떻게 법령을 위반하고 그 공모지침 주요한 것을 위반하고 광주시가 엄청난 그런 피해를 예상하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하는 이런 것을 지자체 재량이라고 법원에서 판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또 항소를 제출했죠, 물론. 자, 그래서 광주시는 또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권익위의 결정대로 광주시가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 협상자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 피해는 모두 광주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공원이 난개발이 우려되고 현재의 아름다운 자연 수목 상태가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며 아파트의 초밀도 그런 그 고층 아파트 건설로 그 주변의 그 주거 환경이 엄청나게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은 광주시가 권익위의 시정 공고조차 무시하고 또다시 우선협상자를 계속 싸고 돈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난개발 공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 저항운동으로 막아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을 위한 광주시장이 아닙니까? 광주시장과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권익위의 시정 공고를 받아들여서 광주시의 명물 중앙공원이 난개발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였다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권익위의 시정 공고를 받아들이기를 모든 시민들이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부디 광주시가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